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이름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 중에는 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댓글로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는데요. 제 홈페이지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제가 이제 매번 드리겠습니다. 자, 누리PD 김준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진상의 존재가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누구냐? 정진상 너 누구냐? 이제 이런 식인데요. 저도 지금 정진상에 관한 영상물을 지금 몇 개 올렸는데요. 자,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스 스릴러, 범죄 스릴러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구조가 읽히고 있는데요. 영화 아수라 아시죠? 아수라 백작 뭐 그런 분위기가 이재명에게서 난다 라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아수라 하면 이재명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남시의 대왕저수지라고 있죠. 거기에 뭔가 지금 들어앉아 있다, 숨겨져 있다, 가라앉아 있다. 금괴인지 아닌지 뭐 다른 형태의 어떤 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저수지에 지금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유동규가 들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정진상이가 저수지에 거기에 이제 넣어놓고 나중에 선거 때 꺼내서 쓰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정말 듣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것은 실제 사회에서는 잘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도 없고요. 저거 자체가 굉장히 큰 조직을 필요로 하는 일 아닙니까? 저 정도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데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리얼한 것 같아요. 자, 정진상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정진상 하면요, 참 애매합니다. 그 운동권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우리 언론에서 이 정진상을 주목하고 있는데, 기이한 것은요, 거기 나타나는 인물의 그 사진, 얼굴이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죠. 이 얼굴 하나입니다. 이 얼굴 하나. 실제 정진상의 다른 얼굴이 거의 잘 안 보이죠. 단체로 찍힌 사진에도 이 정진상은 잘 없어요. 유동규나 뭐 기타 등등의 인물들의 사진은 얼굴이 나타나는데 이 정진상의 얼굴은 잘 안 나타나요. 어쨌거나 지금 이 정진상과 연결된 이재명에 관련된 뉴스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을 알기 위해서 말이죠. 뭐 대왕저수지 이야기, 이게 아주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가 2017년에 이미 이런 걸 했어요. 낚시 금지구역 대왕저수지에서 몰래 낚시하는 분들 곧 단속할 예정이니 자제해 주세요.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이재명이가 당시 여기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아무도 의심을 안 했겠지만요. 이제 와서 보면 너무도 의혹이 가득한 호수다, 저수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도 이제 비밀이 밝혀지겠죠. 지금 너무나 많은 우리 이제 유튜버들이 이걸 갖고 의혹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물을 푸내자는 말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뭔가 비밀이 있다. 하필 이게 또 성남시에 있는 것이고 성남시장 때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마침 유동규가 정진상이가 여기에 뭐를 숨겨둔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로 지금 다가오고 있죠. 자, 정진상, 자, 누구인가?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정진상의 얼굴 하면요,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 저게 지금 주로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공개한 얼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 사진은요, 10년 내지 12년 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 때는 살이 얼굴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뒤에 사진이 바로 이 오른쪽의 사진이죠. 5년 내지 7년 전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사진도 거의 없대요, 나타난 게. 정진상 측근이 이재명의 측근 중에 가장 사진이 노출이 안 된 인물이 바로 이 정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진을 보시더라도
얼굴은 가만히 보면 닮은 것 같긴 해요. 살이 빠지면서 저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어떤 얼굴의 형태를 갖고는 있는데 더 젊어진 것 같은 느낌, 살이 빠져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히려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 듯한 이런 것을 이제 저쪽에 이제 무협지 같은 데서는 역영술이라 그러죠. 역영술. 자, 이 정진상은 알려지기로는 1968년생입니다. 만 54세. 부산 경성대에서요,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학생 운동권 출신이고, 그거 외에는 사실 제대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90년대 상경해가지고 성남에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재명과 만나 현재까지 이제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로 보더라도 벌써 30년 가까이 되죠. 만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서로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책은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으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김용보다도 더 거물이라고 지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김용을 먼저 이제 구속 처리하고 이재명 앞에 놓여 있는 마지막 돌다리 하나입니다. 자, 이것만 건너가면 대장동 관련한 모든, 대장동뿐 아니고 다른 혐의 이런 것도 캐낼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2022년 현재 얼굴은 또 어떻게 이제 변해 있는지 사진이 공개가 안 됐어요. 성형 기술의 위대함인지는 몰라도요. 아무튼 얼굴이 굉장히 달라져 있고 본인 스스로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도 이상한 일이죠. 자, 이재명과 거의 최측근 정진상. 자, 정진상은요, 이재명과 저런 관계입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사무장을 맡았고요. 변호사에게 사무장은 그야말로 이 실과 바늘 아닙니까? 뭐 모든 실무를 이렇게 맡아야 되고 또 구전 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다. 그때 벌써 이재명은 정진상을 신뢰했거나 정진상이 이재명을 어떻게 했거나 이런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죠. 참고로 말이죠. 이재명은 또 누구냐 하면요. 이재명에 대해서도 의혹이 가다가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 걸어온 길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재명 관련해서 보통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이재명은 원래 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요, 정동영의 팬클럽 비슷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정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정통들이라고 있었어요. 정동영이가 잘 나가던 시절에 열린 우리당 그 노무현의 그 열린 우리당 시절에 당 의장까지 했었죠. 그때가 정동영의 이제 전성기였었고요. 그 후에 이제 대선 주자까지 됩니다만, 그때 정동영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 정통들이라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성남시장 공천이 되면서 당선되면서 완전히 거물급 인물로 이제 올랐었죠. 자,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 정진상이는 정책실장을 맡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핵심적인 자리 아닙니까? 정책실장 이런 것은. 경기지사 시절에는 또 역시 정책실장입니다. 정책이니까요,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이런 데 손을 댈 수 있는 길을 터준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되었다 그래요. 당시에도. 그럴 때마다 이 이재명이가 정진상 실장이 만일에 잘못된다면 자신이 책임진다 라고 아주 강하게 엄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게감이 다른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선대위 후보 비서실 부실장, 현재 민주당 대표에는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실장 계속 맡기죠. 전부 실장입니다. 실장, 부실장, 실장. 그래서 이재명은 항상 이 정진상을 부를 때 그냥 실장이죠. 지금도 실장, 그때도 실장. 자, 이 둘의 관계가 너무도 기이하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좀 더 얘기해 보면요. 자, 정진상은 1968년 10월생, 버니엘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졸업했고요. 버니엘 고등학교. 부산에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경성대학교 법정대, 여기 이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공부는 좀 한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성남시 총무과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보좌관 등을 또 역임했다. 이재명의 측근 중에서도 북심으로 꼽히는 인물, 이재명 스스로 김용이나 정진상점은 돼야 측근이라고 말한 바 있죠. 거의 모든 사안을 논의할 정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경성대학교 법정대 재학 시절 산호명에 이제 들어가 간부로 활동했고요. 쿠바 그 공산혁명의 혁명이라기보다도 공산화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체 게바라를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를 따라 체라는 가명을 쓰고 산호명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산호명 하면 뭐 이것도 뭐 한이 알려진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완전 좌익 운동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94년 행정학과 4학년 때 중퇴했으나 이후 2011년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자, 1995년 성남 시민 모임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재명과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당시에 성남 시민 모임 이 무렵에 이 직전에 혹은 직후에 이 무렵에 정통들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도 얽힐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런 것은 파악을 다른 언론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때 이미 얽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2002년 유시민 등 친노 인사가 창당한 개혁국민정당에서 활동했죠. 그러나 2003년 유시민의 행보에 반발하여 개혁당과 갈라섰고요. 성남 지역 인물들로 구성된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조직위원장을 맡아 유시민 의원 등 신당 올인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자, 2005년에서 2006년 오마이뉴스와 성남투데이의 시민기자로 활동, 시민기자는 정식 기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의 활동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도 본인의 자신의 블로그에 정진상이 쓴 기사를 게시하며 홍보에 활용했다. 그때 이미 측근 중에 측근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겠죠. 기자의 이름으로 이재명을 홍보해준 그런 역할도 했다. 자, 2000년대 말 이재명이 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간사를 지냈습니다.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성남시 총무과 정책실장 별정직 6급에 임명되었고요.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도 정책보좌관 별정직 5급에 임명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는 등 오랜 기간 최측근에서 이재명을 보좌해 왔습니다. 자, 이재명은 정실장, 당시 성남시 근무 정실장이 잘못되면 곧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그 이재명의 형 그 이재선이 있죠. 이미 고인이 된 분인데요. 이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는 정진상에 대해 말지 잡지 출신이다. 말지 아십니까 혹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잡지 중에 가장 좌익화된 잡지가 바로 그 말지였죠. 한때 이제 그 좌파 운동권들의 그 교과서 같은 그런 잡지였었는데요. 그 말지 잡지 이제 출신의 남자다라고 언급하면서 거리를 둘 것을 이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벌써 형과 동생, 형 이재선 아우 동생 그 이재명 간에는 불협화가 굉장히 커져 있었죠. 그리고요, 이재명의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던 때에도 비서실장인 윤기천, 수행비서이자 사실상 행동대장이었던 백종선과 함께 압력을 준 인물로 이 정진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진상은 정말 미스터리 가득한, 의혹 가득한 인물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정진상 뒤에 어떤 실체가 있을 것이다. 그 실체가 이재명과 연결해서 이재명 키우기를 하고 있었다. 이재명 하나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정말 모골이 송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세력은 지금 의심되는 것은
결국은 경기도에 유난히 또 좌파들이 많이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석기 등이 주로 활동하던 경기 동부연합도 결국은 경기도권을 이제 배경으로 세력을 키운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종북 주사파, 단순히 운동권 주사파와는 또 다른 그야말로 어떤 전위 조직들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죠. 그 조직과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상이는 단순히 측근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정치 참모 같은 위치이긴 한데 더욱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더 큰 역할을. 이재명을 실질적으로 컨트롤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의 머리 위에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진상은 결과적으로 우리 휴전선 위에 있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니길 바랍니다만 지금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의혹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극도로 노출을 끓이는 것 그 자체도요. 얼굴 공개를 꺼리는 것 그 자체도 그 속성이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 아무튼요, 이재명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제 한번 지나가야 될 핵심 인물이긴 한데, 이 정진상을 틀면은 또 다른 엄청난 어떤 고구마 줄기가 뽑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재명 주변에 지금 수사 대상인 사람이 최소 한 20-30명은 될 것 같아요. 20-30명은. 그야말로 거대한 뭐 역사가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든 세력 하나를 완전히 이제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뭐 단순하게 이재명 하나를 정리하고 안 하고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정진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